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종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건강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그래프는 무엇을 나타낸 것일까요?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볼까요? 그래프를 이해하려면 가로축과 세로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겠죠? 왼쪽 그래프의 가로축은 첫 환자 발생 이후 시간 경과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매일 발생하는 환자 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점선은 의료 시스템 수용력 한계선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선이죠. 첫 번째 높은 포물선 모양은 매일 발생하는 환자가 의료 시스템 수용 한계선을 훨씬 넘었죠. 이런 경우 의료 시스템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A를 하고 나니 환자 수가 의료 시스템 수용 한계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런 정책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파란색 선처럼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A를 하니 초록색 선처럼 감염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A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역 방법인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방역 수칙입니다. 오늘의 학습 문제는 신종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입니다. 학습 활동으로 첫째, 개인적 측면에서 건강권 지키기.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건강권 지키기. 셋째, 방역 의료적 측면에서 건강권 지키기입니다.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 건강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면 사람 사이의 전파 경로를 알아야 하는데 영상을 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기에서는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를 통해 침투하는 직접적인 전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염자가 2차 감염을 일으키는 과정은 약국에서 기침으로 인한 비말이 사방으로 퍼지는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강조해서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후 호흡기를 통한 직접 감염이 강조되면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적 봉쇄를 위해 투입되는 군병력의 매뉴얼에도 호흡기를 가리면 안전하다는 내용이 가장 핵심으로 지목됩니다.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서만 감염되기 때문에 FM대로만 착용하면 아무런 위험은 없다. 반면 컨테이저는 호흡기를 통한 직접적인 전염보다는 매개체를 통한 간접적인 전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화의 시선은 감염자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들, 예를 들면 바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바텐더가 이 신용카드를 받아들고 터치스크린을 누른다거나 지하철과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행동들을 스쳐가는 시점으로 보여줍니다. 런던의 감염자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스튜디오에 두고 가고 도쿄의 감염자는 비행기에서 화장실 손잡이를 잡습니다. 기침과 고열이 시작된 초등학생은 기침을 가렸던 손으로 학교의 문 손잡이를 열고 나오죠. 이 장면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매개체에 대한 접촉에 무관심한지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 마스크가 품절될 정도로 이제는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었는데요. 비말에 의한 직접적인 감염만큼이나 매개체를 통한 전염 역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염병의 전파 경로를 알면 차단 방법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파 차단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마스크 쓰기, 기침 예절 지키기, 손 씻기 등입니다. 또 개인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방역 지침이라고 하는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설마 내가 걸리겠어? 라고 생각하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급격한 환자 증가로 병상이 부족하여 환자를 제때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병상이 부족하여 입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 치료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스페인이 왜 억울할까요? 여러분은 스페인 독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8년에 발생해 전 세계를 돌면서 수천만 명의 목숨을 빼앗은 이 독감은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장병의 30에서 40%가 독감에 감염된 상태였지만 참전국이었던 이 나라들은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통제를 하였고 중립국인 스페인은 자유롭게 독감 유행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스페인 독감이 유행한다고 보도하기 시작해서 스페인은 독감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독감 국가라는 불명예를 얻은 스페인처럼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면서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에 새로운 장명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질병명에 특정 지역명이 붙어 낙인, 회피,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의도치 않은 피해를 받는 경우가 지속되어 지리적인 명칭뿐만 아니라 사람, 동물, 음식, 특정 문화나 관습, 집단, 직업의 이름, 공포감을 조성하는 이름을 금칙어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세계보건기구가 나서서 금칙어를 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특정 지역에 낙인을 찍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낙인이 찍히면 그 지역은 여행, 교역, 관광 등에 큰 타격을 입고 신종 감염병의 중간 매개체로 알려진 돼지나 닭 등 특정 동물을 기르는 축산 농가도 큰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물 복지에도 악영향을 끼치며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며 정리해 봅시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이번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느 집단에 속했는지, 속하는지,
속할 것인지 생각하며 함께 읽어봅시다. A. 매일 어느 지역에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을까? 이것은 최근 몇 달간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버렸다. 거기에 내가 사는 동네 주변에 확진자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 안내 문자가 도착하면 순간적으로 심장이 졸아들게 된다. 확진자 동선 안내에 들어가 보고 내가 갔던 장소와 날짜가 겹치지 않으면 한숨을 돌리지만 다음 순간 그 동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닌 것일까? 마스크를 하고 갔다는데 정말일까? 라는 불안이 가슴 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기도 한다. B. 그러다 자신에게 경미한 감기 증상이라도 발견되면 혹시 내가 확진자가 아닐까? 며칠 사이 이곳저곳에 갔는데 확진자로 판명이 되어 내가 간 곳에서 접촉한 사람들에게 병을 옮긴 장본인이 되어버리면 어쩌지? 내가 남에게 했던 원망이 고스란히 나에게로 향하지 않을까? 이전과는 다른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여러분은 A 집단, B 집단 중 어느 집단에 속하나요? 두 집단 모두 나의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진자나 접촉자, 아픈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놀리면 안 됩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신종 감염병의 경우 우리는 서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심리 방역의 중요성을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식 같은 큰 행사는 물론 일상적인 활동까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 불안감마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심리상담 중 확진자와 확진자 가족이 아닌 격리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은 무려 18,060건에 달했습니다. 어딜 가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마스크 대란까지 일어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스트레스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심리방역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심리방역은 불안과 우울, 무기력 등 부정적인 감정을 미리 방역한다는 뜻으로 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개인의 차원에서 미리 방지하자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과한 불안감을 내려놓고 코로나19에 신경을 덜 쓰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심리방역을 할 수 있을까요? 심리방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제대로 된 정보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절반 이상은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보들입니다. 질병관리본부처럼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 외에는 보지 않거나 가볍게 넘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에 신경을 덜 쓰고 취미생활을 하거나 관심사를 다르게 가지는 방법 등도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고립되면 내면적으로도 고립되기 쉽기 때문에 전화나 문자로 가족, 지인들과 연락을 이어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시행하되 정서적으로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전히 감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순 없겠지만 불안한 감정을 다독이며 심리적 방역을 하는 건 어떨까요? 신종 감염병의 발생 경로를 알면 우리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며 생각해 봅시다. 동굴 속 박쥐도 나오고 사양로루, 원숭이도 나오고요. 이리저리 연결된 사람들도 나오네요. 면역체계상 바이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깊은 동굴 속의 박쥐가 인간의 삼림파괴로 서식지를 잃고 동굴 밖으로 나와 다른 포유류와 접촉하며 바이러스를 옮기고 여러 중간 매개체를 거치는 사이 바이러스는 인간에게도 침투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이됩니다. 그 중간 매개체와 인간이 접촉하면서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생하고 인간 사이에서 신종 감염병이 퍼지게 됩니다. 이를 잘 표현한 영화가 있는데 같이 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에임 엘더슨사에서 나무를 쓰러뜨리는 바람에 갈 곳을 잃은 박쥐들이 떠돌아다니다 바나나를 먹게 되고 근처에 돼지 축사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나나를 흘리게 되고 그것을 돼지가 주워 먹죠. 그 돼지는 팔려가게 되고 식당에서 주방장이 돼지의 입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대충 손을 닦고 베스와 손을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 것이죠. 다음은 방역 의료적 측면에서 건강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의료 당국의 대응을 평가해 봅시다. 감기에서 전개된 상황은 컨테이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류독감을 비롯한 여러 인플루엔자에 대한 심각성이 주목받던 시기에 제작된 영화이니만큼 전염성에 대한 경각심이 초기부터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 질병관리본부 검사 결과는 보고 나서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같은 증상 환자들이 지금. 첫 번째 감염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부터 모든 의료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요. 곧바로 인플루엔자를 의심해서 타미플루를 처방합니다. 지금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니까 타미플루도 한번 투여해봐요.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조류독감의 첫 국내 감염자를 의심하는 소견이 등장하면서 사태 발생 하루 만에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됩니다. 임상 양상이 조류 인플루엔자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분당 지역 전체가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바이러스의 엄청난 전염 속도 때문에 공식적인 언론 발표는 물론 국무총리와 대통령까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곧바로 전염 지역인 분당을 폐쇄하는 강경 대응이 시작됩니다. 분당, 격리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하지만 이렇게 너무 빠르고 강력한 대응이 바이러스 사태를 또 다른 국면으로 만들어버리는데요. 왜 못 가는 거야? 감염자가 발생한 마트를 공권력으로 강제 폐쇄하고 투입된 정경들이 시민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분당 시내 전역의 가구에 군병력을 투입해서 주민들을 강제로 이동시키고 감염자와 비감염자 구분 없이 한 곳에 격리 수용하기도 합니다. 바이러스 감염 증상인 홍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옷을 벗겨서 신체를 확인하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실시간 상황과 유언비어 통제를 위해서 분당 전체의 기지국을 폐쇄하기도 합니다. 사상 초유의 분당 격리 조치 후 분당 시민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격리 조치가 이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잘한 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신속한 마스크 착용으로 전파를 차단한 점, 타미플루 처방 등 신속한 의료 처치를 한 점, 물론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약이 듣지는 않았죠. 사실 보도 등 신속한 대응을 한 점은 잘한 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하죠?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역사회 폐쇄 등의 강경한 대응으로 사재기, 절도 등 무질서한 상황이 발생한 점,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구분하지 않고 집단 수용하고 증상을 구별한다는 이유로 인권을 생각하지 않은 점, 기지국을 폐쇄하여 정보를 차단한 점 등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신, 즉 예방접종약의 개발에 대한 영상 자료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의 어려운 점과 대응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한편 엘리는 시범적 백신을 자신에게 주사해 임상시험을 합니다. 정식 절차를 밟으면 수개월이나 걸리기 때문에 자신의 몸으로 테스트한 것이죠. 그리고 아빠를 찾아옵니다. What are you doing? It's okay, Dad. No, it's not okay. Do you remember Dr. Barry Marshall thought that bacteria caused ulcers, not stress? Gave himself the bug and then cured himself? You taught me about him. I'm testing my vaccine. This is different. I don't want to get you sick. Ellie, you can't take that. You're here because you stayed in your practice treating sick people after everyone else went home. You took that chance. You took that chance every day. He won a Nobel Prize. Yes, I know that. Barry Marshall.
그렇게 아빠에게도 미완성 백신을 투여합니다.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s accelerating approval of the MEV-1 vaccine currently in production at 5 secret locations in the U.S. and Europe, saying the first doses could be available for human use within 90 days. The WHO estimates that it could take nearly a year to manufacture and distribute the necessary amount of the vaccine to stop the spread of the virus, which so far has taken over 26 million lives worldwide. But as labs work around the clock to produce the life-saving formula, the question remains, who gets it first? 백신 개발에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데 수년간의 실험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때쯤이면 확산세가 꺾인 상태거나 또 다른 위협적인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설사 효과적인 치료법이 나오더라도 바이러스의 특성상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치료제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출현 시 소용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개발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치료제나 백신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 지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 배운 신종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건강권을 지키는 방법을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방역 의료적 측면으로 정리해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첫째, 개인적 측면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지키기, 면역력 키우기입니다. 둘째, 사회적 측면으로는 두 팔 간격 거리 두기, 심리적 방역하기, 혐오와 차별하지 않고 협력하기, 잠자는 바이러스를 깨우지 않고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적 삶 고민하기입니다. 방역 의료적 측면으로는 빠른 진단으로 조기 개입하여 확산 방지하기, 백신과 치료제 개발하기, 정확한 정보 공유로 가짜 뉴스 차단하기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종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영화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신종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